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1인 가구가 느끼는 일상의 불편함, 그 중에서도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 먹는 혼밥의 고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 직장인 김모 씨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국밥 한 그릇만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앱을 켜는 순간 마주한 건 최소 주문 금액 13,000원. 국밥은 9,000원인데 사이드를 억지로 추가하지 않으면 배달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는 김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1인 가구, 자취생, 혼밥족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불편함이죠. 특히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2인분 이상을 억지로 시켜야 하는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강요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획기적인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한 그릇 카테고리의 도입입니다. 최소 주문 금액을 아예 없앤 겁니다. 이제 9,000원짜리 국밥 하나도 당당하게 배달시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동안 운영되던 1인분 카테고리는 전면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한 그릇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UI 개선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고, 플랫폼 중심의 수익 논리에서 소비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는 구조적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합니다. 배미는 이 개편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상시 정책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서비스 철학의 변화입니다. 게다가 배미는 이번 개편에 AI 리뷰 분석 기능까지 도입했습니다. 소비자 리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해 사장님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송파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기능은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리뷰 관리를 넘어서 고객과 사장 간의 피드백 구조도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변화, 바로 예약 주문 기능의 추가입니다. 13일부터는 알뜰 배달과 한집 배달 서비스의 예약 기능이 도입되며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등 미리 주문을 걸어둘 수 있어 더 여유 있는 배달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사실 단일한 이벤트가 아니라 1인 가구 시대의 현실에 배달 플랫폼이 적응하기 시작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달의 미래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 사라진다면 소상공인의 수익은 어떻게 유지될까?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는 당연히 점주들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국밥 한 그릇만 나가는데 배달 인건비와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단일 메뉴의 주문이 늘어나면 원가 대비 마진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민 측은 이를 강제 정책이 아닌 선택형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주가 한 그릇 카테고리에 참여할지 말지는 자율적 결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참여한 점주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단일 메뉴 전용 포장으로 원가 절감, 최소 단가에 맞춰 가격 재조정, 혼밥 메뉴 특화 구성으로 재고 조절 용이. 결국 광고는 어떻게 소량 주문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달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식업 전반의 1인 소비 구조에 대한 재설계 문제로 이어집니다. 배달비 문제는 개선될까 아니면 더 전가될까? 소비자가 주문 금액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달비 부담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도 큽니다. 기존에는 배달비가 어느 정도 묻히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13,000원짜리 최소 주문을 시켜야 했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배달비 3,000원이 포함되면 체감 부담이 줄었죠. 하지만 9,000원짜리 국밥을 시키고 거기에 배달비 3,000원이 붙는다면 실제 음식보다 배달비가 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달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며 소비자 체감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한 그릇은 배달비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알뜰 배달 등 묶음 배달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멀티콜 배차, 라이더 수익 감소, 배달 지연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죠. 플랫폼은 이용자 편의를 택한 것일까 아니면 경쟁 격화 속의 생존 전략일까?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의문입니다. 정말로 배민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 변화를 감행한 걸까요? 업계에선 다르게 봅니다. 쿠팡이츠의 공격적인 키커머스 확장과 요기요의 반격, 그리고 공공 배달앱 땡겨요의 존재까지 경쟁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배민은 1인 가구가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1인 가구가 플랫폼을 떠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그릇은 단순히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플랫폼에 묶어두기 위한 락인 전략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향후 구독형 모델, 우선 배차 서비스 소량, 주문 전용 수수료 구조 개편 등 다양한 부가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용자의 편의를 통해 장기적 생존 전략을 꾀하는 것, 이것이 진짜 배민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소수 소비자가 아닙니다. 배달 플랫폼이 어떻게 이들을 대우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 전가, 배달 라이더의 수익 압박, 소상공인의 운영 현실도 함께 조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는 중요한 변화들,
그 이면의 전략과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 고민해주세요.